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이성 잃은 좌파 경찰들의 윤 대통령 체포 시나리오, 과연 이대로 좋은가 입니다. 우왕좌왕한다, 갈팡질팡한다, 폭탄 돌리는 거냐, 좌고 우면하지 마라, 이런 갖은 조롱과 비판을 들으면서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특히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해체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러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그 말썽 많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으려고 청구를 했고, 아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당하지만 아마 나올 게 확실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 공수처는 이 영장을 자기들 말로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비장하게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오늘 다짐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칼집을 버린 듯한 아주 그런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도 철조망, 다중차벽, 이것들 이 관저 주변에 지금 설치하고 아주 비장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소환 요구도 불응했고 3차 요구가 왔지만 아마 안 나갈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법 처리까지 각오하고 본인이 영상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대통령 경호에 어떤 본인의 모든 걸 다 걸겠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절대 안전이 경호처의 존재 이유다. 이 말을 실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군은 물론이고 경찰마저 현재 등을 경호처로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고립무원한 외로운 상태에서 박 처장 등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경호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더 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전현직 경찰 또 경찰 내부에서 참으로 경악스러운 또 참 참담한 그런 대통령 체포작전 시나리오란 게 속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찰 특공대 출신이라는 민관기 전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 이 사람은 현재 충북 흥덕경찰서의 경감으로 있는 현직 경찰 간부입니다. 물론 굉장히 좌파 성향이죠. 이 사람이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3박 4일간의 윤 대통령 체포작전을 벌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도 이 방송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참 놀랍고 현직 경찰이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시간을 가져가며 10명, 20명씩 경호처 직원들을 현장에서 막으면 만약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자. 한 900명 정도 동원하면 24시간 정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대열이, 경호처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경찰 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의 위쪽으로 날아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현직 경찰 간부가 엄연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자는 그 시나리오를 본인이 뭐 경찰 특공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소위 공영방송에 출연해서 떠들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고 정말 해외 토픽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경찰 총경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졌는데 당시에 제가 그 지역구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뭐 좌파 성향 경찰 간부죠. 그 기억하실 겁니다. 검은 선글라스 끼고 또 미니스커트 입고 1인 피켓 시위를 그때 반정부 1인 피켓 시위를 했던 인물이죠. 이지은 씨가 6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고 또 MBC 라디오에도 출연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계속 MBC 라디오에 나가는 거예요. 또 진보 성향 신문들이 이 소식을 아주 자세히 아주 꼼꼼하게 써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33 군사경찰 경호대 그리고 55 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일단 철수시키자. 그리고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를 그 뒤로 투입하면 된다. 이런 작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수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경호처가 쌓아둔 내부 차벽을 제거하자. 그리고 특공대 장갑차 2세대를 동원해서 나머지 차벽, 철조망을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경찰 기동대 버스를 줄줄이 투입하면 된다. 자, 그러면서 그걸 당연히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것인데 그러면 이 스크럼을 짜든 어쨌든 이 경호관들을 뜯어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경찰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무전기 뺏고 무기 제거하고 그렇게 순순히 응할 일은 만무합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투입한 기동대 버스들 뭐 몇 대를 투입할지 모르는데 줄줄이란 표현을 썼어요.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해서 호송해서 가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지은 씨 참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참 우리나라 경찰 이게 문제입니다. 다수의 지금도 묵묵히 본인의 직분을 다하고 계신 경찰분들을 지칭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참 그렇지만 이런 정치 성향 경찰들이 좌파 성향 경찰들이 너무 지금 많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내부 제한이라는 것도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기동대 대신에 형사 위주로 들여보내야 한다. 먼저 그리고 테이저건, 수갑, 3단봉 지참하고 자 여러분 이게 어떨 때 하는 겁니까? 테러범들이나 강력범 잡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걸 대통령을 경호법에 따라 경호하겠다는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데 이런 걸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방탄조끼 차림으로 투입해야 된다. 총 쏜다는 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이 본인들에게 총 쏘겠다, 총을 쏠 것이다 이런 예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벽은 나름 온건한 주장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야 한다. 밀지 말고 이게 그나마 온건한 제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원 1명을 끌어내자면 경찰 특공대 4명에서 6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1차 저지 때의 경호처 인력이 한 300명 되던데 그 2배 이상, 최소 그 이상, 다시 말해 600명 이상은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섬뜩하고 참담하고 말씀드린 대로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방식은요, 좌파 시위, 극렬한 노조 간부 체포, 이럴 때 써야 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2년간 보세요. 한없이 유순하고 미적미적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경찰이 아니 대통령을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그 영장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법에 나온 그곳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또 청구했고 시한을 연장해서 또 발부받으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상태에서 이 2차 체포 작전을
하겠다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다. 이 현직 대통령을 마치 무슨 적장 그 순회를 체포하듯이 하라는 이런 주장들이 거리낌 없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어느 나라 경찰들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소 온건한 시각도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것도 결국은 체포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동국대 이모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체포영장 시도를 뒤로 미루자. 어차피 핵심은 대통령 탄핵 인용 아닌가 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뒤에 체포해서 수사한다면 경호처는 지금처럼 강력하게 저항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나름 온건하다면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실제로요, 2016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시도가 있었을 때, 이때는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박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있다가 넉 달 뒤에 파면 결정, 그러니까 인용이 된 뒤에 특검이 아니고 2차 검찰 특수본에 의해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이 이 헌재의 인용 결정을 받고 수사를 받은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직 헌재 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정식으로 시작도 안 됐는데 우선 체포부터 하겠다. 이게 좀 수사권도 없다고 그렇게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서두르고 또 왜 이렇게 과격하게 대통령 시도에, 체포에 매달리고 있는가? 저는 이 민주당과 이 좌파 경찰들,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고 그 내용은 다 담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궤변스러운 주장을 해요. 이게 2차 국회 탄핵 소추안에 딱 두 개의 이유밖에 없어요. 형법상 내란죄와 계엄 선포에 대한 혐의를 묻는 겁니다. 50%가 형법상 내란죄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4명의 국회의원들, 그중에는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까지 이끌어내놓고 이걸 빼면서 그거 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 빼는 게 뭐 대단한 거냐. 각하라는 주장은 무식한 주장이다. 이렇게 그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좌파 진영에서 볼 때는, 아니 그렇게 내란죄는 빼고 동시에 공수처를 압박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을 그야말로 무슨 3박 4일이니 헬기동원이니 별의별 모욕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경호처를 거의 해체해서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용을 파면 결정을 하는데 요새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헌재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이 양면 작전을 동시에 펼쳐서 그냥 이걸 밀어붙이려는 그런 작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경찰의 2차 소환 요구도 거부를 했고 3차 소환 요구가 왔지만 응하지 않을 것이 저는 확실시 되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자, 모든 짐을 맡겨서 안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좌파 경찰들이 제안한 대로 윤 대통령 체포작전이 만약 실행돼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한남동에서 우리가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그때 시위하는 것도 전 세계로 생중계돼가지고 나라 망신을 톡톡히 했는데, 헬기 날아가고 장갑차동원에서 차벽 밀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봐도 좀 참담하고 창피하고 정말 국가신인들은 정말 땅에 떨어질 것 같은, 처참하게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느낍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그건 뭐,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또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 선을 긋고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요. 참, 상투적인 지금까지의 방식 아닙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어쨌든 이 모든 탄핵 심판과 수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in due process,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 실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때 동의하시는 여러 우리 우파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발을 좀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원을 보내주셔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박상규의 직설 네 번째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